여러분 반갑습니다. 수능 특강 4강의 실전 문제 풀이입니다. 실전 문제는 그 비문학 독해로 풀 수 있는 문제는 제외하고 내용 요소가 있는 문제만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2번입니다. 갑사상가의 입장에 비해서 을사상가의 입장이 갖는 상대적 특징인데요. 자, 갑은 동물을 폭력적으로 잔악하게 다루는 것은 인간의 자기 자신에 대한 의무와 내면에서 배치되는 것이다. 누구인가요? 자, 칸트네요, 칸트. 을은 1살 이상의 포유류는 도덕적으로는 무능력자이지만 키워드 삶의 주체 삶의 주체로서 내재적 가치를 가진다라고 하면서 결코 단순한 수단으로 취급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지금 레건입니다. 지금 레건의 입장에서 상대적 특징이니까 보겠습니다. 자, 인간 이외에도 내재적 가치를 지닌 존재가 있다고 보는 정도 레건인 높죠. 네, 인간 말고도 삶의 주체가 되는 1살 이상의 포유류도 내재적 가치를 지닌다라고 했으니까요. 자, Y 보시면 이성이 존재의 도덕적 지위를 구분하는 기준이 된다. 이성이 도덕적 지위를 구분하는 기준이냐라고 했을 때 칸트가 그렇게 맞다라고 얘기하고요. 레건은 아니다. 삶의 주체로서 속성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라고 하겠죠. 레건은 낮고. 자, Z 인간성을 높이기 위해서 동물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은 칸트가 높고 레건은 아니다. 자, 이제 이동합니다. 자, X선에서는 높이 올라가야 돼요. 그죠? 자, 여기 이 자리 왔어요. 자, Y와 Z는 낮습니다. Y 그 자리 그대로, Z도 그 자리 낮음 그대로 해서 답은 미음이 되겠습니다. 자, 2번의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3번 넘어갈게요. 자, 3번. 이제 어려운데요. 자, 먼저 또 사상과 파악하겠습니다. 식물은 동물을 위해서, 동물은 인간을 위해 존재한다. 자, 목적론적 세계관 누구인가요? 네,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그 다음에 동물은 인간과 달리 동물은 영혼 없이 움직이는 기계에 불과하다. 동물 기계론 데카르트네요. 역시 인간중심주의자. 자, 어떤 존재가 고통을 느낀다면 그의 고통을 고려하지 않는 것은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라고 하면서 핵심 키워드 이익평등 고려의 원칙 누구인가요? 네, 싱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A 보시면 아리스토텔레스 동물은 인간의 편리를 위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 자, 지금 아리스토텔레스에 있는데 데카르트도 인간중심주의자이기 때문에 이거는 여기 들어가야 될 선지가 되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기억은 틀렸어. 네, A에 있으면 안 되죠. 자, 기억을 날리고 나면 여러분 요거밖에 아이고 안 됩니다. 다시 들어갈게요. 네, 자, 그래서 기억을 날리고 나면 지금 2개밖에 남지 않는데 정답은 뭐가 결정짓는다? 디귿이 결정짓습니다. 느르는 맞는 거죠. 자, 니은 보시면 B, 데카르트. 동물은 고통과 쾌락을 경험할 수 없는 기계에 불과하다. 동물 기계로 맞고. D, 공통점. 동물, 인간, 식물은 동일한 도덕적 지위를 가진다고 볼 수 없다. 보시면 이 아리스토텔레스와 데카르트는 당연히 인간 중심주의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고요. 싱어 같은 경우도 식물은 고려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D에 들어가는 것이 맞다. 그래서 이제 디귿을 보시면 자, 싱어의 생각인데 동물과 인간의 고통의 정도가 같다면 그 고통은 동등하게 취급받아야 한다. 동등하게 고려되어야 한다라고 해서 디귿도 맞는 선지이다.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4번인데요. 자, 4번 고통이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능력은 쾌고 감수 능력을 이야기하네요. 적어도 이익이라는 것을 갖기 위한 전제 조건이다 라고 하면서 싱어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쾌고 감수 능력. 자, 화장품 회사 연구원인 A는 신제품의 안전성 검증을 위해 토끼 실험을 계획하고 있다. 그는 실험 과정에서 많은 수의 무고한 토끼가 고통스럽게 희생된다는 것을 알고 실험을 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 자, 싱어는 여러분 공리주의자이기 때문에 동물의 고통을 우리가 고려해야 하지만 무조건적으로 실험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지 않는 것은 최대 다수의 최대 이익,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관점에서 어떤 행위의 옳고 그름 판단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실험을 할 수는 있어. 제한적으로. 불가피한 실험이라면 할 수는 있는데 다만 그럴 때에도 동물의 불필요한 고통을 최소화해줘야 된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자, 동물 실험의 정당성은 공리의 원리에 따라 결정될 수 있음을 명심하세요. 공리의 원리, 최대 다수의 최대 이익 맞죠? 자, 남기고 나면 요렇게. 자, 니은 보겠습니다. 인간의 복지 증진을 위해 동물을 희생하는 것은 항상 정당하다. 항상 정당하다고는 얘기할 수가 없죠. 공리의 원리에 따라 정당할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 그래서 니은은 틀렸습니다. 니은을 소거시켜요. 네. 자, 그러면 답은 리을이 결정짓는데 디귿은 맞는 선지인 거죠. 고통을 느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 됨을 명심하세요. 그렇죠. 고통, 쾌고 감수 능력이 있다면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 된다 했고요. 리을, 실험 대상이 되는 동물과 그렇지 않은 동물은 본질적으로 구분됨을 명심하세요. 이거 틀렸네요. 어떻게 구분돼? 그렇지 않다, 그죠? 쾌고 감수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구분할 수는 있겠지만 실험 대상이 된다 안 된다 가지고 구분할 수는 없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5번인데요. 5번은 비문학 독해로 풀 수 있는 내용이고 6번 보시면 6번도 비문학 독해. 6번도 비문학 독해네요. 그 다음에 7번 넘어갈게요. 7번도 쟁점. 자, 여러분 쟁점을 찾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서로 반대는 아닙니다가 나와야 돼요. 그렇지, 저기 있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나오는 내용이 이제 쟁점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 앞뒤로. 자, 맞습니다. 이거는 지금 동일한 내용이기 때문에 쟁점이 될 수 없어. 그렇지 않습니다. 요거를 기준으로 해서 쟁점을 찾으시면 됩니다. 이제 마지막 8번인데요.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내재적 가치가, 자, 내재적 가치 나오면 누구, 레건이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동물의 그것보다 크다고 할 수 있는, 자, 동물의 내재적 가치보다 크다고 할 수 있는 이성적인 근거는 없다라고 하면서 내재적 가치를 지닌 존재, 말하자면 삶의 주체죠. 내재적 가치를 지닌 삶의 주체는 인간이냐 동물이냐 할 것 없이 같은 정도의 내재적 가치를 지녔다라고 하면서 여기 보시면 삶의 주체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럼 다음 사상가는 아이고, 제가 뭐 자꾸 잘못 누르고 있네요. 자, 다음 사상가는 레건이 되겠습니다.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이성을 지니지도 못한 동물은 도덕적 존중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자, 이성을 가지고 얘기하지 않거든요. 2번 도덕적 지위의 우열, 높고 낮음은 사유 능력의 고도화. 사유 능력의 고도화라는 거 이성적인 능력을 얘기하는 건데 이거 아니다. 3번 동물은 인류 복지 증진의 도구로 기능할 때 내재적 가치 아니다. 생명이 있는 모든 존재는 삶의 주체로서 자신의 목표와 희망을 가진다. 생명이 있는 모든 존재는 각 삶의 주체가 되는 것은 아니죠. 레건이 생각할 때. 5번 인간의 복리뿐만 아니라 동물 복지에 대한 고려도 마땅한 인간의 의무이다. 그렇죠. 왜? 인간, 동물 할 것 없이 같은 정도의 내재적 가치를 지녔기 때문에 내재적 가치를 지닌 존재라면 그 존재의 내재적 가치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대우해야 한다라고 해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가 우리 시험 범위인데요.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 잘 푸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시험 공부 마무리 잘 하시고 잘 풀고 잘 찍기를 바라겠습니다.